계속 물가가 오르네. 다들 국민연금을 땡겨받는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손해라는데 고민이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56만 원만 받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30% 손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돈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조기수령을 선택한 시니어들의 진짜 이유와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조기수령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조기수령을 선택한 분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정보니까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은 대부분 63세에서 65세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만 58세부터 조기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에서 7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입니다. 2년 일찍 받으면 12%, 3년 일찍 받으면 18%, 5년 전부 당기면 30%가 깎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만약 정상 수령 나이에 받으면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이분이 58세에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한 달에 56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24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1년이면 288만 원, 10년이면 2,880만 원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5,760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손해면 누가 봐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퇴직 후 재취업 실패입니다. 요즘 정년이 60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50대 중반이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정상 수령 나이인 63세, 64세, 65세까지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재취업 시장에 나가봐도 일자리는 없습니다. 있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노동뿐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평생 쌓아온 경력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정식 씨 62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56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65세까지 버티고 연금 받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니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몇 년생이세요? 이력서에 경력을 아무리 화려하게 써도 면접 기회조차 안 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만 줄어듭니다. 부부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퇴직 6년 차 통장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앞으로 3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59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65세에 받으면 95만 원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기 수령으로 받으니 한 달에 67만 원입니다. 28만 원이 줄었습니다. 박정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8만 원 손해 보는 거 압니다.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3년 뒤에 95만 원 받아봤자 지금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일자리라도 있으면 안 받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편의점 알바도 대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배달도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쌩쌩 달리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30년 회사 다녔어도 관리직까지 했어도 56세 넘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게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장의 생계비 부족입니다. 퇴직금 받아서 몇 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이 보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고 영목이지 하자니 자식들 눈치 보입니다. 그렇게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불안에 떨다가 결국 조기 수령을 선택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은정 씨 60세 여성분입니다. 남편은 58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퇴직금 5천만 원, 사망보험금 3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녀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유족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 나왔고 저축한 돈 조금씩 쓰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급여 항목 포함해서 8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4개 600만 원. 1년 사이에 병원비로만 1,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남은 돈 4천만 원.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식비 다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갑니다. 유족연금 50만 원 받으니까 실제로는 한 달에 70만 원씩 줄어드는 겁니다.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김은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63세가 되기 전에 돈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60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정상 수령하면 한 달에 72만 원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기 수령으로 받으니 59만 원입니다. 13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러운 사고, 집 수리비 이런 게 쌓이면 아무리 모아둔 돈이 있어도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60대 초반이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큽니다. 한 달에 병원비만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상진 씨 61세 남성입니다. 당뇨병을 20년 넘게 앓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이 왔습니다. 레이저 치료 받았는데 한쪽 눈에 300만 원씩 양쪽 눈 합쳐서 6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버티고 있지만 한 달에 약값만 20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부인도 건강이 안 좋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 부부 합쳐서 한 달에 병원비가 35만 원입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이 모 씨는 59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65세까지 버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2년 동안 병원비로만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으로는 65세까지 못 버팁니다. 결국 61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정상 수령하면 한 달에 88만 원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기 수령으로 받으니 68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모 씨는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돈이 물 새듯 나갑니다. 건강보험 있어봤자 비급여 항목은 다 본인 부담이에요. MRI 한 번 찍으면 30만 원, 50만 원씩 나가요. 약도 좋은 약은 비급여고요. 이러니까 아무리 모아둔 돈이 있어도 금방 바닥나요. 조기 수령 안 하면 지금 당장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네 번째 이유는 부채 상환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학자금 대출 보증,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퇴직 시점에 빚이 남아있는 시니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원금은 줄지도 않습니다. 이걸 갚으려면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선택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성민 씨 61세 남성입니다. 58세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 결혼 비용으로 1억을 썼고 아들 사업 자금으로 1억을 빌려줬습니다. 남은 1억 뿐이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보증을 썼던 대출 2천만 원의 책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갑자기 2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원금은 손도 못 댑니다. 통장에는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재취업도 안 되고 수입은 없습니다. 정성민 씨는 60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정상 수령하면 한 달에 92만 원 나올 예정이었는데 조기 수령으로 받으니 74만 원입니다. 18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자 20만 원을 겨우 갚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 말했습니다. 자식 일 도와주려다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돈 돌려받을 생각도 못해요. 아들이 지금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무슨 돈으로 갚겠어요. 이자라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라도 받아서 이자 갚고 있어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재취업 실패, 생계비 부족, 건강 문제, 부채 상환. 그런데 이 모든 게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시니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이유였고요. 지금부터는 조기 수령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숨통이 트이지만 미래는 더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58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평균 수명인 83세까지 25년을 받아야 합니다. 25년 동안 30% 깎인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0대 초반에는 그나마 건강하니까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병원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그 연금이 30% 적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준모 씨 75세입니다. 이분은 58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재취업도 안 되고 생활비도 부족했으니까요. 조기 수령으로 한 달에 48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도 하고 아파트 경비 일도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벌어서 연금이랑 합치면 1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체력이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이제 수입은 연금 48만 원 뿐입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갑니다. 약값, 물리치료비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남은 돈 18만 원으로 식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조기 수령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받는 거지만 70대, 80대가 되면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조기 수령 선택 당시에는 다른 소득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결국 연금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이 30% 적으니까 70대 이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부천에 사시는 윤순정 씨 72세 여성입니다. 이분도 59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삽니다. 자녀는 둘인데 아들은 서울에서 자영업하고 딸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60대에는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줬습니다. 명절 때 50만 원, 생일 때 30만 원. 그래도 1년에 200만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대 들어서면서 그것도 뚝 끊겼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고 딸은 외국에서 애 키우느라 바쁩니다. 이제 수입은 연금 53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3만 원, 수도세 2만 원, 통신비 3만 원, 병원비 25만 원. 여기까지만 45만 원입니다. 남은 돈 8만 원으로 식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달에 8만 원이면 하루에 2,6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에 자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0원입니다. 100%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10년 동안 30%도 안 올랐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56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칩시다. 10년 후에도 56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물가가 연평균 3%씩만 올라도 10년 후 56만 원의 실질 가치는 지금의 4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년 후에는 31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기 수령은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몇 년만 더 버틸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기 수령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기 수령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조기 수령 없이도 충분히 버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가계 생존 구조 재설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출을 확 줄이는 겁니다. 58세 이후 가장 위험한 건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큰 목돈이 있어도 금방 바닥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생존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주거비부터 봅시다. 집이 두 채 있다면 하나는 정리하십시오. 이중으로 나가는 관리비, 재산세를 줄이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조상민 씨 60세입니다. 전세 3억에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자식들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63세까지 3년을 버텨야 하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상민 씨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로 갔습니다. 전세금 3억에서 보증금 5천만 원 빼고 남은 돈 2억 5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로 1년에 750만 원 나옵니다. 한 달로 치면 62만 원입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이자로 62만 원 받으니까 한 달에 12만 원이 플러스입니다. 거기에 원금 2억 5천만 원도 있으니까 3년 버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통신비도 봅시다. 요즘 스마트폰 요금이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씩 나갑니다. 알뜰폰으로 바꾸면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넷, TV, 전화 결합 상품도 재검토하십시오. 안 보는 채널, 안 쓰는 서비스 끊으면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아낍니다. 보험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하십시오. 지금은 저축할 때가 아닙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보장성 보험만 남기되 중복되는 건 정리하십시오. 암보험 3개, 실손보험 2개 이런 식으로 중복 가입된 분들 많습니다.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아낍니다. 목표는 6개월 안에 생활 고정비를 30% 이상 줄이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던 걸 14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1년이면 720만 원을 아낍니다. 이게 쌓이면 1년, 2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써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에서 평생 30% 덜 받는 것보다는 몇 년 허리띠 졸라매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이 되는 일 찾기보다 돈 안 되는 일 줄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시니어분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고생합니다.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만 나빠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생활을 단순화하고 자산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팔고 안 입는 옷 정리하고 필요 없는 회원권 해지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목돈이 됩니다.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팔면 몇백만 원은 나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이상 씨 59세입니다. 퇴직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 가구, 옷, 책, 골프채, 낚시도구,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냉장고 30만 원, 세탁기 20만 원, 소파 15만 원, 골프채 50만 원, 낚시도구 20만 원, 책 10만 원, 옷 5만 원. 이것저것 다 팔았더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박 모 씨는 말했습니다. 집에 쌓아둔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안 쓰는 건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뒀는데 팔아보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는 나와요.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보다는 꾸준한 루틴형 소득 활동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시니어 대상 코칭을 한다거나 아파트 단지 안내 도우미를 한다거나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막노동으로 하루 10만 원 벌어봤자 몸만 망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요즘은 시니어도 SNS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같은 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엔 돈 안 됩니다. 하지만 1년, 2년 꾸준히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콘텐츠입니다. 그게 돈이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조회수 수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독자님들께 정보도 드리고 댓글로 소통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소액 부업을 루틴화하는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퀵배송, 시니어 강사. 이런 일들은 시간은 적게 들지만 수익은 꾸준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목표는 6개월 준비해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루틴형 부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이면 1년에 120만 원, 24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조기 수령 안 하고 5년 더 버티면 결국 몇 천만 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드린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정비를 30% 이상 줄이십시오.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정리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아낍니다. 둘째, 돈 안 되는 일 줄이고 생활 단순화 하십시오.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팔고 루틴형 소득 활동 찾으십시오. 셋째, 작은 부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드십시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만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조기 수령 없이 충분히 버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은 더 어려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정상 수령 나이까지 버티면 평생 30%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70대, 80대에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조기 수령이 뭔지, 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지, 그리고 조기 수령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 사이에 받을 수 있는데 1960년 대생 이후는 대부분 63세에서 65세입니다. 조기 수령은 58세부터 가능하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 전부 당기면 30%입니다. 평생 30%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숨통이 트이지만 70대, 80대는 더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 중 상당수가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결국 연금만 남는데 그 연금이 30% 적으니까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고정비 30% 이상 줄이기. 주거비 정리하고 통신비 알뜰폰으로 바꾸고 보험료 정리하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 쓰던 걸 140만 원으로 줄이면 1년에 720만 원을 아낍니다. 이게 쌓이면 1년, 2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단순화하고 자산 정리하기. 재취업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팔아서 현금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단기 알바보다는 꾸준한 루틴형 소득 활동을 찾으십시오. 아파트 단지 안내 도우미, 택배함 관리, 이런 일들이 몸도 편하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부수입이라도 만들기.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만드십시오. 6개월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모이면 1년에 120만 원, 24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아도 조기 수령 안 하고 5년 더 버티면 결국 몇 천만 원을 지키는 겁니다. 연금을 당겨받는다는 건 지금에 살아남기를 위해 미래에 살아갈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장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이 70대, 80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조기 수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십니다. 맞습니다. 정년 연장, 재취업 시장 구조 개선, 소득 공백기 보완 제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고정비 줄이기, 생활 단순화하기, 부수입 만들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조기 수령 없이 버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 혜택, 노후 준비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기 수령 고민하시는 분, 퇴직 후 막막하신 분,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께 이 영상 전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조기 수령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여유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